사보지 않은 자 까보지 않은 자 나까까가 무식의 극이 손오공 피규어를 전부 까발려서 보여주겠느니라. 호호호호호호호 하지마 마쇼까. 까이까이 까고 까는 남자 까까로또예요. 자, 오늘 보시다시피 리뷰할 거리가 대단히 많습니다. 전부 4가지인데 거기다 무식의 극이 손오공이에요. 하물며 한 라인업이 아니라 전부 다 종류가 다른 거니까 정보가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리뷰를 잘 봐주세요. 제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 제일로 오래된 제품이에요. 초전사 배틀 열전 라스트 원상 무식의 극이 징조 손오공 까발려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얼마 전에 질문이 왔는데요. 라스트 원상 피규어 중에 고양이 스티커가 없는 게 있어요. 이거 가품인가요? 보시다시피 제 거는 일본 내수용인데 스티커가 없거든요. 라스트 원상 같은 경우 증정품이라는 개념이라서 일본 내수판에는 고양이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 제품 지금 21년 2월 기준 샵에서조차 37,000원에서 4만원 가격대에 팔고 있습니다. 인기 드럽게 없나봐요. 라스트 원상이 이 정도 가격대가 되었다는 건 국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찾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 저는 미도리님께 부탁해서 직구를 한 제품입니다. 2018년 5월에 발매된 제품이라 이제 제법 오래 시간이 지난 제품이고요. 만나보시죠. 가자! 포장이 영 별로예요. 구겨진 설명서 이럴 거면 왜 넣었냐? 구성이 일체형 몸체, 투명 검정 베이스, 공중 자립 지지대 2개로 구성. 처음 완성해서 드는 생각이 대단히 작은 피규어구나 싶어요. 공중 자세인데도 베이스 면적이 크지가 않아서 그런지 더 작아 보여요. 3년이 다 돼가는 제품이지만 전체적으로 매트한 느낌의 무광 도색은 꽤 봐줄만 합니다. 역시 근데 몸은 너무 깨끗해요. 원래 그리고 극이라는 변신이 좀 나사 빠진 것 같은 표정이긴 한데요. 입모양이 이게 뭐야? 무슨 로봇이야? 크기 높이 기준 약 22cm. 동세는 그런대로 자연스러운데 이 탈의가 된 상체 근육이 사람 몸 같지가 않아요. 너무 인위적으로 보여서 그게 좀 별로네요. 얼굴도 그래. 이게 싼 이유가 있었네. A상이 생놀이거든요? 은발의 완성형인데 지금 화면에 나올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머리칼에 은색이 은은하니 돌긴 합니다. 눈빛 표현이 블링블링한 게 그나마 좀 봐줄만한 눈요깃거리인데 얼굴이 50은 안 닮은 것 같아. 피규어가 작아서 못 볼 거라 생각한 건가? 가뜩이나 손을 앞으로 쭉 뻗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있어서 얼굴이 묻히기는 합니다. 그나마 이게 2018년 당시에는 얼마 없었던 극이 피규어 중에 하나라 그냥 아쉬운 대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추합니다. 요 근래 나온 징조 피규어들 보면 대부분이 그래도 완성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그 특징을 잘 살려서 표현을 하는데 이건 그냥 대충 봐서는 징조가 아니라 그냥 노멀 50 같아요. 이 제품은 손을 좀 많이 봐줘야 그나마 봐줄만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아쉬운 제품이고요. 자, 두 번째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최신상입니다. 제일복권 독한 배틀 6주년 애니버서리 무식의 극이 완성형 손오공을 까발려 보여드리죠. 두둥두둥! 이 제품 찰리님께서 뽑아서 저한테 선물로 주신 제품이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같이 뽑은 굿즈까지 이렇게 추가 선물로 주셨어요. 일본 유튜버들이 워낙에 악평을 했던지라 저도 기대치가 낮은 상태에서 리뷰를 하는 건데 실제품이 저도 궁금합니다. 국내는 아직 정식 발매가 안 된 제일복권이에요. 6주년 패치가 되는 7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역시 일본 내수용이고요. 이 카드 일러스트를 기반으로 같이 나올 일반 경품 베지터 짝꿍 되겠습니다. 구성이 손오공 본체고요. 디오라마 베이스, 독한 배틀 6주년 명패. 첫인상 말해볼게요. 방금 보여드린 징조가 매트한 도색이었는데 이건 또 반프 특유의 번들거림이 이곳저곳 스페셜이라며. 번들거림을 스페셜으로 만든 거 아니야? 몸이고 바지고 그냥 싼 티가 나요. 크기 높이 기준 약 22.5cm. 수그리고 있는 자세인데도 은근 그동안의 독한 제품들이 그랬던 것처럼 덩치가 있는 편이에요. 상체가 알몸이라 그런가 덩치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네. 베이스를 황토색을 썼는데 같이 나올 베지터는 청색이란 말이죠. 왜 게임에서는 듀오로 만들어 놓고 피규어는 따로 국밥으로 만들어 놨나 이거야. 하물며 명패 색깔도
색깔도 다르다고 하니까요. 나중에 베지터를 받아봐야 알겠지만은 이번엔 세트 느낌이 안 날 것 같다는 거. 독한 배틀 전작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4주년 초사이어인포 손오공, 5주년 블루 베지트, 그리고 6주년 오늘 극이 손오공까지 역사를 보면요, 구간이 명간입니다. 초포가 제일 괜찮거든요. 다행인 건 지난번 엄청 비평한 베지트보단 그래도 나아요. 이거 웃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심각한 문제다. 자동차나 핸드폰조차도 매년 신제품 나오면 그 전 거보다 대체로 좋아져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거는 지금 3년차 같은 타이틀로 피규어를 만들고 있으면서 퇴보를 했다가 이제서야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에 미친다니. 자, 볼륨감에서는 아까 징조랑 비교해서 꽉 채워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 일본 얘들이 비평한 것처럼 엄청 형편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1복권 스페셜이라는 타이틀을 빼고 일반 경품으로 본다면 그럭저럭 봐줄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 이미 같이 나올 베지터 피규어가 훨씬 더 괜찮다고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라보로 물건을 만들면 대체로 상품들 가치가 더 뛰던데 이 독카는 도리어 일반 복권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만들 거면 게임이야 7주년 8주년 갈 것 같긴 한데 피규어는 굳이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 반다이 마케팅 기획팀이 신경 좀 쓰셔야겠어요. 독한 배틀 6주년 스페셜상 여기까지 까봤습니다. 제가 엄한 잣대를 들이대고 리뷰를 진행했지만요, 그래도 이 독한 배틀 콜라보로 나온 제1복권들을 4주년은 피규어프레소 대표님이, 5주년은 브루노와즈님이, 6주년은 찰리님께서 전부 다 선물로 주셔서 맞출 수 있었던 라인업이라는 겁니다. 퀄리티, 가격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전부 다 저에게 의미가 있는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제품들도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굴 통해서 구했었고 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물건이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을 구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에피소드들도 저에게는 추억거리들이에요. 자, 오늘 세 번째 보여드릴 제품이에요. 댓글로 제일 의뢰가 많이 들어왔던 제품인데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랜디스타 네로 무식의 극이 징조 손오공입니다. 빠바밤. 이 제품 이번에는 제가 미도리님께 직접 부탁을 드려서 빌려왔어요. 위탁 리뷰를 제가 요청을 해서 직접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 성향이 사실 부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위탁 리뷰로 소개를 해드린 제품들은 위탁자분들 스스로 의지로 빌려주신 제품들이에요. 미안하죠. 들고 왔다 갔다 하시기도 얼마나 귀찮으실 건데 줄 때랑 돌려줄 때랑 다 제가 있는 곳까지 직접 찾아와서 빌려주신단 말이야. 뭐 식상한 표현이긴 한데 황정민 배우가 전에 스태프들한테 자신은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기만 하는 거라는 수상소감을 말한 적이 있잖아요.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제 물건이야 스스로 차려먹는 밥상이지만 이렇게 빌려주신 물품들은 위탁해주신 분들이 맛있게 차려주신 밥상이에요. 뭐 멋있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위탁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자! 국내에는 20년 10월에 들어온 제품이에요. 네로라인은 말씀드렸어요. 일본에는 현재까지는 없는 제품이라고. 가격대는 21년 2월 기준 국내 샵들이 사이좋게 3만원으로 맞춰놨네요. 올 블러스터 포장돼 있는데요. 희한하네요. 더 무거운 초3도 종이 포장이었는데 구성은 헤드, 상체와 하체가 조립형, 자립, 지지대. 이거 미도리님께서 생일 선물로 받으신 제품이래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카페에서 이미 리뷰하기 전에 봐놨던 터라 그때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생각외로 괜찮더라고요. 기대치를 아예 밑바닥에 두고 봐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하체야 기존 거 재탕한 거야 뻔히 아는 사실이고, 새로 만든 티셔츠가 있는 이 상체가 꽤 괜찮더라는, 색감도 이쁘고 다만 중간에 긁혀있는 이 부분, 여기 도색을 너무 하얗게 해놔서 다른 피부톤의 차이가 이질감으로 느껴진다는 거. 다치고 뭐 새살이 돋아서 저기만 저렇게 하얀 건가? 크기는 높이 기준 약 30cm. 머리칼 이야기를 역시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펄을 넣어줬거든요. 그냥 살살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블러드 오브 사이어인처럼 대놓고 제대로 넣었어요. 이게 좀 에러입니다. 익스트림 사이어인처럼 했어야지. 너무 많은
많은 걸 바라나 내가? 요청을 하신 분들이 기존 완성형 극이 그랜디스타랑 비교를 원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전 이렇게 대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원래 제품이 그래도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징조가 우주 서바이벌 당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는 원작 고증을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4가지 중에 객관적으로 봐도 얘가 제일 괜찮습니다. 그랜디스타라는 이름값을 해요. 다만 앞으로 극이 징조를 피규어화하면 많이들 신경 써야 할 게 원작의 포스를 따라가려면 연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극이의 애니메이션 연출이 워낙에 화려하다 보니까 만화책도 그렇고 이 피규어들도 그 애니의 포스를 반도 못 따라가요. 완성형은 은색 라카치라고 징조는 머리 모양하고 눈깔만 바꿔서 내주는 뻔한 패턴이라는 거. 워낙에 초3를 잘 만들어놔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랜디스타 네로, 극이, 징조, 손오공이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일복권 배틀 오브 더 월드 D상 무식의 극이 손오공 소개 갑니다. 박스가 제일 크고요. 2018년 11월에 국내에 들어온 제품이에요. 한 카톤에 하나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블러스터 포장돼 있고요. 구성은 손오공 본체가 있고 교체형 징조 헤드, 자립 지지대 이상 마스터 라이즈 E무빙으로 나온 녀석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레전드 샬롯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C상 마인 베지터 이거랑 같은 라인업입니다. 가격이 21년 2월 기준 7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카메하우스 개왕님이 2년 전에 엄청 싼 가격에 주셨어요. 크기는 높이 기준 약 28cm, 마스터피스와 동일선상의 볼륨이라서 그랜디스타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작아요. 제가 처음 접할 때만 해도 꽤 괜찮은 제품이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그랜디스타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랜디스타가 확실히 압살하네요. 너무 말랐어요. 일단 특히 상체가 엄청 번들번들 거리는데 일부러 이렇게 마감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제일복권 쌓여인 여기에 A상이 처음으로 나온 무식의 극이 피규어였는데 이 제품이 실질적인 재판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두 제품 차이가 있어요. A상 같은 경우는 눈이 사시같이 나온데 반해 오늘 D상이 눈빛하고 얼굴을 더 잘 다듬어 놨습니다. 도복 컬러도 A상이 좀 더 귤색에 가깝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A상은 얼굴과 몸이 일체형이었지만 이건 머리가 빠져서 교체가 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개인적으로는 이 징조 헤드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오늘 제품들의 지적질했던 푸른색 느낌이 머리칼에 은은하게 돌고 있거든요. 다만 목 부분이 어색해 보입니다. 발매 당시에는 꽤 핫해서 잠깐 가격이 올라가는가 싶기도 했어요. 헤드가 2개라는 장점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극이 피규어들이 일반 경품이든 제일복권이든 너무 많이 나와서 그때야 우와 하고 봤지만 이제는 그냥 소소하구만 이 정도 수준. 오늘 4가지나 되는 극이 피규어를 리뷰를 했지만 사실 제가 이 말을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써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딱히 유니크하게 표현할 문장이 생각 안 나서 오늘 한 번만 쓰겠습니다. 익스트림 사이어인 미만 잡. 오늘 여기까지 까봤습니다. 오늘 이 리뷰를 마지막으로 당분간은 무식의 극이 피규어 리뷰는 없습니다. 제 수중에 있는 극이 피규어는 전부 다 탈탈 털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굳이 4가지나 오늘 이렇게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요. 극이 피규어들은 조금은 특이한 케이스를 밟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린 가시라든지 평소에 많이 보여드리는 블루와는 반대로 처음 이 변신이 공개됐을 때 슈퍼지만 이건 좀 멋있네 라는 호의적인 반응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개된 피규어부터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쌓여인 여기에 제일복권 A상 손오공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엔 엄청 핫했는데 에이 나중에 훨씬 더 이쁜 게 나올 거야 이런 생각으로 패스를 했고 아니나 다를까 2세대로 나온 그랜디스타 손오공이 볼륨감을 더 키워주면서 이 극이 피규어의 본격적인 대중화를 이끌어냈죠. 더불어서 몇 달 후에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제일복권이 나왔고요. 1세대에서 단점이라고 지적됐던 부분들이 수정이 돼서 나왔습니다. 반면 역동적인 자세로 나왔던 독한 배틀이나 초전사 배틀 열전 이런 형식의 피규어들은 대차게 말아먹었죠. 그리고 드디어 반프 제품 중에서 제일로 완성도가 높은 3세대 제품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 익스트림 사이어인이다. 국내에는 너무 많은 수량이 들어와서 이제 가치가 좀 떨어졌지만 저는 만약에 무식의 극이 피규어를 추천을 드린다면 정말 냉정하게 싼 거 구하신다면 그랜디스타를 구하시고요. 제대로 된 걸 사고 싶으시면 이 익스트림 사이어인 라스트 원상이나 A상을 구하셔라. 추천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오바해서 말을 하자면 반프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극이 피규어를 만들고 삽질한 것 같기도 하다는 거. 너무 빨았나? 오늘은 그래서 무식의 극이 피규어들의 역사를 리뷰하면서 쭉 훑어본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익스트림 사이어인을 마지막에 극찬하고 마무리했지만 이 극이라는 변신의 테마가 뭡니까? 한계 돌파 아닙니까? 한계 돌파. 드래곤볼의 모토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 단어인데 피규어들도 한계 돌파를 해달라 이거야. 맨날 비슷하게만 만들고 있잖아.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거보다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애초에 더 잘하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다른 걸 만드는 게 낫지. 아니면 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제품만의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구축을 하든지. 근데 오늘 극이 제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다 거기서 거기에요. 50보 100보야. 우리 같은 컬렉터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이건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피규어를 조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유입돼요. 그리고 나도 사람이라 까고 나면 마음이 아프단 말이야. 웃으실 수도 있는데 뭐 애들이 생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심하게 까고 난 다음에는 엄청 미안해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다고. 광고로 오해를 받아도 좋으니까 좀 이쁘게 만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은 그래서 마음이 아픈 이야기 하는 시간 가까나이트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미있는 주제로 기획해놨으니까요. 많이들 봐주세요. 까까TV to be continue. 또 보자. 까봐!